设计了194块光电玻璃，新型光电玻璃可以投射不同的一个画面。现在目前这个视频展示的我们西安的地标性建筑，这个天桥它不仅可以达到一个人员通行的功能，它还可以展示我们西安的文化的一个窗口。一个直梯和扶梯，然后就遛娃呀、老人乘那个轮椅啊，就会很方便。어떤 게 멋있어? 멋진 사진이 많지만 두 번째 사진이韩国队在进攻，现在球员带球，日本队的防守非常积极，韩国队在进攻，7号球员带球，日本队的防守非常积极，韩国队在进攻。设计了194块光电玻璃，新型光电玻璃可以投射不同的一个画面。现在目前这个视频展示的我们西安的地标性建筑，这个天桥它不仅可以达到一个人员通行的功能，它还可以展示我们西安的文化的一个窗口。一个直梯和扶梯，然后就遛娃呀、老人乘那个轮椅啊，就会很方便。
춘천 호반 사거리 원형 육교입니다. 길이 188m, 폭 3m 규모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원형 육교 추진 배경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이곳에 육교를 조성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1년. 낙후된 지역을 살리는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으로 국비와 시비 50억 원이 확보된 겁니다. 하지만 설계 과정에서 보행교폭이 좁다는 지적과 엘리베이터 설치 필요성이 제기됐고 지난해에는 의암호 일대를 관광명소로 조성하는 더 웨이브 사업과 연계돼 육교의 관광 기능까지 추가됐습니다. 공사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원형 육교인데요. 아래쪽에는 경관 조명과 패턴 디자인이 추가로 설치됩니다. 사업비는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은 엇갈립니다. 이 낙조가 어우러진 이 소양강변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또 새로운 테마가 생길 것 같아요. 거주인한테도 좋지도 않고 외부인에게도 계속 랜드마크로 활용될 수도 않는 건데 그걸 그렇게 100억 정도의 돈을 투자를 해서 해야 하느냐. 춘천시는 브리핑을 열고 원형 육교의 타당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미 국비를 확보한 데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관광 기능을 결합한 육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희가 반납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예술 관광 작품화 해가지고 시와 지역 경제와 또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개념으로 춘천시는 또 사업비 추가 확보 과정이 경관심의위원회와 시의회 동의를 거친 만큼 절차적 하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논란 속에 원형 육교는 아트서클이라는 이름으로 내년 2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월드컵대로 이뤄낸 아시아드 경기장과 종합운동장을 잇는 주요 도로지만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인근 개발과 교통량 증가 속에 원형 육교 설치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송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아시아드 경기장과 종합운동장역을 연결하는 월드컵대로 12차로로 확장된 이 도로는 만덕 초읍터널 개통 이후 차량 통행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인근의 대단지 아파트까지 들어서면서 학생들의 주요 통학로로 이용되자 보행 안전을 강화해달라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아이들 다니기에는 좀 많이 위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실제로 사고 나는 것도 지금 몇 번 들었고 해서 아무래도 조금 저학년들은 항상 부모님들이 챙겨줘야 되고. 대안으로 제시된 방안은 원형 육교 설치입니다. 도로 폭이 넓고 내리막인 기존 횡단보도보다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오는 10월 전국체전 개최로 인한 경기장 증축, 2028년 개원을 목표로 한 부산어린이병원, 사직야구장 재건축 사업까지 예정돼 있어 차량과 유동인구 증가는 불가피합니다. 클라이밍 경기장과 사직운동장과 어린이병원 건립으로 인해서 많은 인원들이 이제 거기를 찾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제 강로대로가 위험한 또 통학로가 될 것이고 또 특히나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공간이다 보니까 우리 연제구에서 뭐 또 특화가 되어 있는 명소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 육교에는 LED 조명과 교육 상징물 디자인을 접목해 지역의 랜드마크로 활용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관건은 재원 마련입니다. 시교육청은 관련 조례 개정을 이미 마쳤지만 약 12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국시비 확보와 부산시의 의지가 현실화를 좌우할 전망입니다. 그 당시 저희 부서가 검토했던 이제 의견 자체가 120억이라는 예산이 들 것이다 라는 부분이 있었고 당시에 통학로 같은 경우는 우리 교육청에서 통학로를 확보해야 되는 또 의무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 통학로 확보에 있어 가지고는 교육청 예산이 일반적으로 조금 이제 편성이 되고 그리고 우리 구비 나아가서는 이제 시비. 현재 창신초등학교 학생 약 800명이 지하도와 횡단보도를 이용해 통학하고 있는 상황. 원형 육교 건설이 단순한 안전 대책을 넘어 지역의 새로운 상징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HC 뉴스 송태웅입니다. 제주시 노형호 거리에 공중보행로 설치가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상습 정체 구간인 노형호 거리에 보행자 안전과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원형 육교를 설치하기로 하고
예산 630억 원 가운데 절반인 315억 원을 국비로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노영호거리 하루 평균 차량 통행량은 8만 5천여 대며 보행자 1만 9천여 명이 이동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계절, 온전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 공간. 곳곳에 스며든 삶의 풍성한 이야기. 언제 찾아도 즐거운 환상의 시간 여행이 시작됩니다. 금강보행교는 국내외에서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원형의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내부를 녹지로 비워두고 환영의 공간 구조를 따라 각각의 생활권을 배치한 행복도시의 도시 철학과 맞닿은 것으로 원형은 도시의 균형 발전, 가운데 빈 공간은 미래의 후손을 위한 여백이라는 철학적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교량의 지름은 460m로 숫자 4는 조선의 4번째 왕인 세종대왕을, 6은 행복도시의 6개 생활권을, 0은 동그란 형태의 환영도시를 의미합니다. 또한 원의 둘레 길이는 1446m로 세종대왕이 한글을 반포한 1446년을 뜻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순환하는 원형의 다리 안에 수많은 역사와 스토리를 품고 있는 금강보행교. 누구라도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 금강보행교 건설공사는 행복도시 3생활권과 중앙공원을 잇는 국내 최장 보행 전용 교량 건설공사입니다. 총 연장은 1650m이며 폭 12m, 길이 1412m의 주교량과 폭 30m, 길이 119m의 접속교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공사는 롯데건설 컨소시엄으로 KCC 건설과 대명건설이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설계, 시공, 일괄 입찰 방식으로 공사 품질을 높였습니다. 2018년 7월에 착공하여 2021년 준공될 예정입니다. 금강보행교는 보행로와 자전거 도로를 분리한 국내 최초 복층 일면 강관 트러스교로서 독창적인 디자인을 강조하였습니다. 원형의 주 교량은 스트러치지 일면 강관 트러스교로 개방감을 극대화하고 캔틀레버부에 스트러스를 배치해 세종시의 도시 브랜드 이미지를 형상화하였습니다. 3생활권과 주교량을 연결하는 시점 접속교는 행복도시의 랜드마크인 세종시청의 조망을 위해 심플한 형태의 복층 트러스교로, 중앙공원과 주교량을 연결하는 종점 접속교는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20m의 높이의 타이드 아치교로 계획하였습니다. 금강보행교는 보행자와 자전거의 통행이 주 목적인 교량으로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출입구인 접속교는 보행 동선과 자전거 동선을 분리했고, 주교량에서는 보행자는 상층, 자전거는 하층으로 통행하는 동선을 계획해
보행자와 자전거 간 충돌 사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였습니다. 유사시 안전한 대피를 위해 교량 곳곳에 상하층을 왕래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를 두었고 응급 상황 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량 상하층 전 구간에 구급 차량이 진입할 수 있게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교량의 시 종점에는 교통약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24인승 대형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습니다. 금강보행교는 즐겁게 거닐면서 다양한 놀이와 이벤트를 체험하는 환상의 시간여행을 설계 컨셉으로 자연 누리길과 사람 누리길, 도시 풍경로와 세종 풍경로, 2도 2루를 공간 구성의 기본 개념으로 하였습니다. 먼저 시점 접속교는 도시 풍경로로서 세종시의 미래 비전을 상징합니다. 상부에는 각종 문화 행사와 이벤트가 열리는 시민화합의 마당을, 하부에는 기존 시설과 연계한 아늑한 휴게 공간과 아이들을 위한 물놀이 시설, 지역 놀이터를 조성합니다. 특히 교량 좌우측 경사로에 배치한 스탠드는 도심 속의 편안한 수변 휴식 공간이 될 것입니다. 종점 접속교는 세종 풍경로로서 세종시의 원대한 역사를 상징합니다. 상부에는 한글과 세종대왕에 관한 자랑스러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커뮤니티 광장을, 하부에는 자연 속에서 운동을 즐길 수 있는 익스트림 경기장을 계획하였습니다. 특히 교량 아치에서 계단을 이용해 클라이밍 체험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전망대에서는 주교량을 비롯해 금강과 중앙공원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게 됩니다. 원형의 주교량은 시점 접속교를 기준으로 오른편으로 자연의 사계를 담은 자연 누리길과 왼편으로 사람의 일생을 담은 사람 누리길로 구성됩니다. 자연 누리길은 봄의 향기와 여름 빛깔, 가을의 소리, 겨울 풍경까지 금강의 풍요로운 사계를 오감으로 느끼며 걸을 수 있고, 사람 누리길은 유년의 꿈에서 청년의 열정, 장년의 사랑, 노년의 낭만까지 삶의 이야기가 담긴 이벤트 시설과 녹지 공간을 만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교량은 세종대왕의 앙부일구를 모티브로 삼생활권 방향은 도시의 활기찬 하루를 상징하는 아침과 저녁 6시, 중앙공원 방향은 휴식과 힐링의 시간으로서 낮과 밤 12시로 설정하여 1시부터 12시까지 총 12개의 색다른 이벤트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람과 자연, 전통과 현대, 시간과 공간이 자유롭게 어우러지는 독특한 이벤트 시설로 온 가족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환상의 시간 여행이 될 것입니다. 야간에는 매 시간마다 이벤트 조명쇼가 펼쳐집니다. 금강 위에 뜬 환상의 빛을 주제로 시간의 흐름과 자연의 숨결을 그리게 되며 금강을 캔버스 삼아 시시각각 빛의 변화를 연출하여 색다른 즐거움을 전해드리게 됩니다. 또한 시점 접속교에는 레이저와 무빙 라이트를 활용한 빛의 아키텍처가 펼쳐집니다. 밤하늘에 거대한 피라미드가 나타났다 사라지고 빛의 터널을 통해 시공간을 넘나드는 듯한 빛의 마술은 누구라도 환상적인 세계로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역동적인 도시 풍경과 풍요로운 자연 공간을 연결하고 사람과 자연이 선순환하며 세종시의 역사와 미래가 만나는 금강보행교, 행복도시의 도시 경관축을 완성하는
활용점정이 될 것입니다. 다양한 스토리를 품은 다리. 누구나 찾고 싶은 도심 속의 명소. 언제 걸어도 재미있는 행복도시의 랜드마크. 행정중심 복합도시에는 금강보행교가 있습니다.